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울한 장이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걱정하던 그 D-Day가 도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요. 그에 따른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동안 그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계속 잘 동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동행이 깨진 듯한 흐름이었고요. 또 한국 시장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한국 시장이 선행하고 뒤에 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시장이 따라오는 시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선물 1분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312.60을 아침에 찍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흘러내려서 301.45로 끝났습니다. 중간에 S&P 500 선물은 그동안은 우리 시장과 S&P 500 선물이 거의 장중에 동행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S&P 500 선물은 15분봉입니다. 15분봉이 여기 보시면 12시 언저리에 저점을 찍고요.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보면 요 시기죠, 요 시기. 요 시기에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흘러내렸고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그 오늘 확진자 수가 어제 대비 그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반등 나온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 다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은 반등의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는 반등이 못 나오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과 오늘 확실히 동행이 좀 그 싱크로가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업종별로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2,755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대형주가 포진된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다 매도가 많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매도가 많았고요. 운송장비 업종,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매도가 많았고요. 그래서 거래소는 외국인이 2,700억, 코스닥을 1,880억, 선물은 뭐 끝에 가서 조금 그 다시 또 이렇게 매수로 돌려놔가지고 2,100억. 근데 지금 오늘 특이한 현상은요. 풋옵션을 17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한데요. 지금 뭐 이거를 그냥 완벽하게 그냥 스펙 거래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외국인과 같은 이런 메이저들한테 이런 매수 포지션을 넘겨줬다는 게 사실 조금 좀 찝찝한 부분입니다. 원래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콜옵션을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게 메이저들은 주로 매도를 해주는 그런 어, 쪽이기 때문에 셀 사이드라서요. 이게 주로 매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개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인데 만약에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옵션 만기 전까지 외국인이 콜 옵션 매수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생긴 거고요. 반대로 지금 보시면 어 지금 반대로 보시면 풋옵션이 그 외국인들이 지금 173억을 지금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줬는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선물을 한번 장중해 보시면 지금 선물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안에 외국인이 계속 팔아서 이렇게 그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늘도 주가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약 한 4% 정도씩 그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4.15%고요. 오늘 뭐 특이한 현상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2위하고 3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내려와서 순위를 바꿨죠. 지금 보시면 또 셀트리온은 살짝 플러스 나왔습니다. 0.33% 플러스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또 이 상위 주식 중에 NC소프트가 6.90% 마이너스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지금 제가 한 4시 한 반 정도 됐나요? 4시 좀 넘어서 이렇게 캡처해 놓은 그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S&P 500 그 선물입니다. S&P 500 선물은 마이너스 0.37로 반등이 좀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뭐 그 선물이 0.34로 조금 좀 회복이 좀 된 상태였죠. 이거 뭐 이게 회복이 돼도 우리 시장은 관계없이 지금 빠졌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그 만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중에 그 확진자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 좀 그 좀 돌았던 것 같은데요. 뭐 좀 내일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S&P 500 빅스도 지금 보시면 22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23.95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2.91이니까요. 어제 93을 살짝 넘었다가 지금 다시 뭐 이 정도니까 지금 달러 유동성에 지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금 좀 뭔가 우리 시장은 좀 꼬여들었죠. 오늘 주변국들입니다. 중국 상하이 마이너스 1.3, 선전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홍콩도 마이너스 1.6. 어쨌든 얘들도 어쨌든 같이 영향을 받았고요. 일본도 마이너스 1%. 우리하고 같이 지금 IT 비중이 큰 타이완, 대만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2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동안 그 미국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가 성장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모범적으로 경제가 성장되고 있는 나라로 뭐 우리와 대만을 뽑았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하고 대만이 같이 지금 폭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점검해 본 결과 국내 시장은 해외 지표하고 싱크로 비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다. 특히 이제 속도도 속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방향도 약간 좀 그 뭐 쟤들이 올라갈 때 우리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지금 약간 방향 쪽에서도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확진자 수가 좀 시장에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도 이 만약에 확진자 수가 오늘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근데 그런 가정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그 파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에 약한 고리를 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주 약한 심리를 지금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드는데 지금 만약에 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명대나 아니면 100명 언더로 내려온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만약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계속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하고 겹쳐가지고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하고 한국이 진짜 좀 동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번 만기까지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걸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국이 선행을 해서 미국까지 끌고 내려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오늘 이후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에 92.91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92하고 94를 놓고 93을 선을 그어 놓으면 93 밑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 유동성이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다시 또 이제 약간 경색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92.91로 딱 알딸딸한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보시면 어제 살짝 그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 오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빅스가 지금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지표인데요. 어저께는 사실 장중에 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빅스 값도 좀 좀 이 밑으로 쭉 한번 흘러 내려올 법도 한데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간당간당 매달렸다가 결국에는 어저께 시장이 다시 좀 끝에 가서 밀리면서 22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 한 23, 24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상승장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 이후로 지금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8월 21일 내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부터는 이미 S&P 500 기준으로 여기를 넘어선 상태였죠. 여기서부터 7월 달부터는 넘어선 상태였는데 20이 밑으로 깨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지금 약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저게 정말 쫀찡 붙은 개인이나 일부 소규모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옵션 포지션인지 아니면
정말 메이저들의 포지션인지 좀 궁금해지는 좀 대목입니다. 이제 저게 지금 한 번은 좀 깨고 내려올 법한데도 깨고 내려오지 않고 저 위에 지금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스퀴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때가 제가 말씀드렸죠. 6월 30일이라고요. 만약에 이때를 6월 30일을 만약에 우리가 고점으로 인식, 고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보면 지금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흐른 시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기를 고점으로 우리가 해석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점을 해석한다면 이번에 8월 21일 옵션 만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풋콜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콜이 많이 거래되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6월 초에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들이죠.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 조건이 맞는 시기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파생 만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은 세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6월 19일, 7월 달은 7월 17일, 8월 달은 8월 21일인데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좀 반전 포인트 시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중간중간에 매주 금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위클리 옵션을 항상 얘들이 그냥 진 눌러가지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데 지들 나라 그 위클리 옵션은 굉장히 뭐랄까 금요일 날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냥 원만하게 좀 해피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요거는 파생 만기로 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버블 논란이 있었던 거죠, 시장에. 지금도 뭐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측도 있고 지금 버블이 너무 심하다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와 언택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컨택트는 지금 폭락전 시세 또는 여기를 회복했거나 아니면 상해까지는 안 갔는데 많이 회복이 됐었죠. 자, 언택트 주식들은 지금 보시면 YOY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하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과연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도 지금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로 과연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자리에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결국엔 미국이 어떤 시장에 반전이 나오는 시점이 아니겠냐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이 약간 있습니다. 2번 버블 논란 지금 특히 언택트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적이 좋게 나오고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월 21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이 얼추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스큐 인덱스 상의 그 고점을 6월 30일로 만약에 해석한다 그러면 8월 21일 이때가 어쩌면 요 전후가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날짜들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이 8월 21일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한 후에 거래가 재개되는 날이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큐 인덱스를 6월 30날을 고점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옵션 만기주인 다음 주는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1일 애플과 테슬라가 거래가 재개되는 그 시기까지는 좀 신중 모드로 좀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좀 확진자 수가 저렇게 급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미리 시장이 선행해서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 참 좋은 찬스를 좀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요. 좀 아쉽기는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쭉 인덱스를 좀 봐왔던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6월 30일이 고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좀 이런 상황이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조정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6월 30일을 고점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조정은 좀
굵은 조정이다. 이게 아주 얕은 조정이 아니고 좀 굵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짧고 굵은 조정이.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온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좀 견디셔야 되겠죠. 뭐 이런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또 기회가 또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확진자 수 때문에 지금 미국보다 먼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8월 21일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우리가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옵션 만기일 후에 미국 주가가 만약에 좀 깊게 변동성이 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일시적인 그런 짧은 조정이 아니라 좀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로 나오는 변동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얕은 조정이 아닙니다. 보통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굵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대비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21일 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주가를 좀 한번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좀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에 잘 이걸 좀 슬기롭게 넘어가셔야 또 다시 또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중하게 잘 슬기롭게 넘어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